현대인에게 있어 커피는 필수품과도 같습니다. 저 역시 커피를 하루에 한 잔씩은 꼭 마시는데요. 하지만 이 커피를 잘못 마시면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대로 똑바로 알고 마시면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커피를 피해야 하는 사람과 커피의 효능, 커피를 약으로 만드는 것들과 커피와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커피를 피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커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보니 맛이 아닌 건강을 목적으로 마시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체질에 따라 커피가 해로울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 언급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불면증.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오전에 커피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즉 오후부터는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신진대사가 상대적으로 느린 사람은 오후에 마신 커피로 인해 수면 장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위장 질환. 식도와 위가 약한 분들은 커피를 마시고 나면 속이 쓰리는 증상을 종종 겪고는 합니다. 이런 분들 또한 평소 커피 섭취를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 역류성 식도염을 야기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당뇨병.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못한데요. 이런 분들께서는 특히나 커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의학대학교에 따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카페인 섭취 시 당뇨병 혈당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네 번째, 불안신경증. 다른 말로는 노이로제라고도 하는데요. 카페인은 노이로제 증상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다섯 번째, 폐뇨장애.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면 유독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죠? 카페인에 더욱이 예민한 사람들은 요일을 더 빨리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카페인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배뇨장애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커피를 피해야 하는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커피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심장 건강 개선. 최근 유럽의 어느 한 명문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하루에 한 잔 마시면 심부전 위험이 무려 50%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디카페인 커피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커피가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뇌 건강 증진. 이는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만 커피를 마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인지 장애의 비율이 낮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파킨슨병 예방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우울증 예방.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커피에는 항염증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항우울 성분의 수치를 일부 낮춰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운동 수행 능력 향상. 실제로 많은 보디빌더들은 운동 전 커피를 마시는데요. 운동하기 30분 전 커피를 마시면 지방 연소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카페인 효과로 인해 각성할 수 있으니 운동 수행 능력이 올라가게 되지요. 저 역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 전 커피를 종종 마시고는 합니다.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커피를 마시는 날에는 확실히 더 무겁게 잘 들어지더라고요. 스쿼트를 열심히 해서 애플입을 만들어 봅시다. 다섯 번째, 당뇨병 위험 감소. 설탕이 없는 커피의 경우 오히려 당뇨병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일부 존재합니다. 디카페인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설탕이 들어있으면 무용지물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커피의 효능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커피를 더욱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커피는 첨가물에 따라 효과가 증진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피가루입니다. 계피를 한 스푼만 첨가해 주시면 커피의 향이 강해지는데요. 계피는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로 이제껏 약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계피에 대한 효능은 말해 뭐합니까?
입만 아프죠. 멕시코에서는 커피에 시나몬 스틱을 넣은 카페돌라라는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하는데요. 커피에 계피가 첨가되면 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에도 좋아 감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카레의 주원료인데요. 이 강황을 커피에 넣어 마시면 기억력 향상, 치매 예방, 우울증 예방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피와 마찬가지로 한 스푼만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 강황 향이 너무 강하게 느껴질 때는 우유를 살짝 넣어 중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생강입니다. 생강 역시 커피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커피에 생강을 넣어주면 향이 부드러워지는데요. 참고로 생강의 효가물과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너무 섭섭합니다. 생강은 비염, 천식, 기관지염에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커피와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영양제입니다.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섭취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막상 먹으려고 하니 주변에 물이 안 보여 커피로 섭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카페인의 이뇨 작용 촉진으로 인해 영양소가 그대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게다가 위산분비로 인한 위장 장애 및 역류성 식도염도 간과할 수 없겠죠. 두 번째로는 육류입니다. 소고기, 삼겹살, 치킨 등이 포함되는데요. 외식 후 후식으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류에는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철분과 커피가 만나게 되면 철분의 흡수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왜 철분의 흡수량이 절반이나 줄어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뇨작용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오줌으로 철분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탈모, 두근거림 등의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술입니다. 커피와 알코올은 각각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스티뮬런트와 억제제이므로 함께 섭취하면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수분을 배출하고 디하이드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커피의 카페인은 간 기능을 증가시키며 수분 감소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지방 식품입니다. 고지방 식품을 함께 커피를 섭취하면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위장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즈류와 함께 마시면 소화 어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과도한 설탕입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료와 함께 커피를 마시면 혈당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빠르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크래시와 혈당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설탕을 줄이고 대신 자연 단맛을 추구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커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